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것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어디냐면 232번. 요번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거예요. 해석하기. 표를 보고 주어진 표를 행렬로 보고 그 행렬을 가지고 어떤 행과 어떤 열이 만나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미를 갖는 결과값이 나올지 계산을 시키는 거거든. 한번 바로 1번 여러분들 해석해봐. A, B랑 C, A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계산해서 적어보세요. 뭘까? 계산 좀 해보자. 일단 보통의 지금 교과과정 여러분들 교과서상 다 표를 줍니다. 표를 일단 표를 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행렬을 잘 봐야 돼. 쉬운 문제는 표를 그대로 따와.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이 82가 의미하는 건 민준의 1차 수학시험 성적이야. 90은 민준의 2차 성적이야 라는 의미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걸 행렬에서 찾을 순 없고 어차피 표에서 찾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똑같구나 라는 것만 눈치를 채면, 확인했으면 그냥 사실 표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의미가 다 표에 있거든.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 A, B 계산해보면 계산이 어떻게 돼? 일단 자,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이 만나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2분의 82 더하기 90과 2분의 54 더하기 86 이렇게 되겠네. 이게 A, B는 계산해보면, 그치? 그럼 이게 뭐야? 82랑 90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민준이의 뭐가 나오는 거야? 민준이의 평균이 나오는 거지. 수학 점수 평균. 그러면 54 더하기 86을 2로 나눴다는 건 서연이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CA는 하면 이번에는 계산해보면 1행 2열짜리랑 2행 2열짜리 만나니까 1행 2열짜리 가로로 길게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니까 이번에 2분의 82 더하기 54랑 2분의 90 더하기 86이네. 이렇게. 그렇지. 이번에는 바뀌었지. 덧셈이 세로로 더한 거를 2로 나누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1차 평균, 2차 평균이야. 얘가 1차 평균, 얘가 2차 평균.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해석을 할 때 행렬은 그저 결과물을 표기하는 데만 쓰는 거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쩔 수 없이 다시 표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만 해. 그래서 행렬과 표를 비교해서 어차피 행렬이나 표나 똑같으면 표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 그럼 한번 바로 2번 D도 찾아봐. 바로 이번에 D는 그럼 뭐가 돼야 돼? D는 이게 1번이었어. 바로 이번에
AD가 원하는 것 하면 A가 82, 90 똑같이 54, 80 이렇게 했을 때 D가 2행 1열짜리 그럼 세로로 이렇게 이때 2차 성적이 1차에 비해 각각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2랑 또 2 곱하기 1 됐으니까 세로로 길게 읽 거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치 2차 성적이 1차에 비해 각각 얼마나 높아졌는지니까 뭐에서 뭘 빼야 돼? 2차 성적에서 1차 성적 빼야지 그치? 그럼 결과물부터 써보면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90 마이너스 8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54를 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물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써놔야지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뭐야? 위에는 82랑 여기가 만날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지 이게 D겠지 이게 D 그게 D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게 뭐지? 그 묻는 거에 맞게 숫자로 여러분들이 직접 저 표를 해석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서 행렬식을 맞추는 거야 알겠죠? 결과물 표현하고 행렬식을 맞추세요 자 그럼 이번에 234번 한번 해보세요 죄다 이런 문제만 잔뜩 쌓여있잖아 지금 교과서보다 234번이요? 2, 3, 4요 넌 익숙하지 않아 코딩하면 한번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별로예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교과서에는 아예 코딩이 나오던데 행렬 가지고 그 코드화 하는 게 나오던데 유상이에요? 아니겠지? 어디더라? 천재 전이었던 것 같아 보면 괄호 1번은 가산점만 계산하면 되고 괄호 2번은 감점만 계산하면 되고 3번은 그래서 점수 한번 계산해봐 라는 건데 가산점만 보니까 저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뭐랑 뭐만 쓰면 돼? 저표에서? 그치 득점 어치만 뽑아서 써 그러면 그걸 또 행렬로 뽑아볼까? 32, 25, 6 이렇게 근데 이때 득점은 1을 만나야 되고 어시는 1.5를 만나야 돼 그러면 뒤에 붙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어? 1이랑 1.5가 세로 이렇게 생겨야지 그치? 세로 이렇게 생겨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3 그리고 34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감점도 마찬가지지. 실책이랑 슛 실패만 쓸 거니까 뒤에 있는 두 칸만 떼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7, 8, 4, 9 해놓고. 근데 요번엔 실책은 1.5를 만나야 되니까 위에 1.5 더하기 맞지? 실패가 1이니까 이게 1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18.5 6, 9,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점수를 계산해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 두 개 결과를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빼면 되지. 빼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14.5 19 그러니까 B가 더 점수가 높네. 이렇게 행렬로 계산하면 이렇다. 정답 B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걸 해내면 돼.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번 시간에 무조건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 자 그러면 235번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235번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나? 독해 문제가 됐죠? 어떻게 못하는데. 이게 살짝 고2 때 문과 친구들이라면 할 사회문화 도표 문제 비슷한 느낌들의 이제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 독해 문제, 국어 수업하는 느낌.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잘 봐.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어? 뭐를? 그래, 하반기가 얘들 하반기 표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하반기에 판매된 두 제품의 판매 이익금의 합이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판매 이익금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고 하면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판매가도 필요하고 제조 원가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아이들만 표현을 해봤더니 예쁘게 어때? 가로줄과 세로줄이 딱딱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왼쪽 표 1을 가지고 만든 행렬이 P라고 예쁘게 주고 있고 내용이 그대로 위치까지 고정해서 그대로 행렬 P가 됐고 얘가 그대로 행렬 Q가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PQ를 각각의 자리를 A, B, C, D라고 얘기해 줬어. 이렇게 A, B, C, D라고.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될까?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뺀다. 그러면 일단 판매가부터 보여봐. 하반기 판매가. 그러면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야? 파란색 가로줄이랑 초록색 세로줄이 만나야 하반기 판매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여기서 뭐야?
D지 D. 파란색과 초록색이 만나면 얘일 거 아니야. 이게 될 거 아니야 이거. 곧?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제조 원가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제조 원가는 빨간색이랑 초록색 만나면 이건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헛. 이렇게. 그래서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빼는 거니까 D에서 B를 빼면 되겠죠. 정답 4. 이렇게. 그치? 그래서 행렬은 그저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일 뿐 우리는 자꾸 그 의미를 표에서 찾는다. 어쩔 수 없어. 의미는 다 표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표를 적극 잘 활용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계산 과정에서만 행렬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념 기출문제 적용하기 파트로 넘어가서 4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도 막 풀 게 많지는 않아서. 기출문제 45번 한번 풀어보시죠. 얘는 뭐랄까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일단 A 내두고 B부터 여러분들 잡아봐. B 성분을 미지수로 최소한의 미지수로 B 성분을 표현해봐봐. 최소한의 미지수.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B 풀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한번 봐보세요. 살짝 더.
일단 A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내두고 가족권에서 B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이랑 곱해서 00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두 개를 똑같아요 숫자가 이렇게. 그래서 뭐 PPQQ든 뭐 상관없어. 어떤 미지수든 결국엔 D의 1행과 2행은 같은 숫자인 성분으로 뭔가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여긴 그냥 A, B는 2A 해보고 BA는 4B 해보면 정답이야. 그러면 A, B가 2A다 해보면 나오는 관계식은 하나야. 여기서 P 더하기 Q가 2구나 라는 관계식밖에 안 나와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결국엔 P 더하기 PA가 4P니까 이가 1행 1렬만 비교해보는 거 여기만.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걸 테니까 그러면 A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3이지.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걸 봐봐. 안타깝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P랑 Q가 정확하게 무슨 숫자다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A 더하기 B의 1,2 성분이라면 우리가 가정한 B와 A의 1,2 성분끼리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1행 2열짜리가 더하면 P 더하기 1 아니야? P 더하기 1? 즉 A 더하기 B의 1행 2열이면 A의 1행 2열인 1, B의 1행 2열인 P 해서 더하면 P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2,1 그러면 A 더하기 B의 2,1이면 A 더하기 Q일 거 아니야. 이거네. 그러면 얘랑 A 더하기 Q 이거 다 더하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A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1이니까 그냥 관계식으로 정답 내고 끝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P랑 Q를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3 정답은 6 이렇게 관계식으로 정답을 내고 끝내기. 그렇지? 이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47번 한번 해보세요. 47번. 규칙은 금방 찾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답내는 그 발상 살짝 경우에서 같은 느낌의 하고 시중 문제 중에나 이번에 행렬 어려운 문제들 보니까 행렬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그거더라고. 얘들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행렬 엮어놓거나 경우의 수 순위절로 행렬 엮어놨더라고. 행렬은 하나의 도구일 것 같은데. 규칙은 찾았어? 찾았네. 자, 거듭 제곱해서 이런 규칙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우리 보통 3번 정도 해보자 했잖아.
그래서 3번 정도 해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쨌든 우리한테 요번에 찾고자 하는 규칙이 성분들이 아니라, 물론 성분도 규칙이 있지. 1행 1열이 m, m제곱, m세제곱. 1행 2열은 0으로 싹 다 고정. 그리고 2행 1열이 m-5, m제곱 마이너스 25, m세제곱 마이너스 125. 이런 느낌이야. 5, 25, 125 이렇게 가는 2행 2열. 근데 어쨌든 모든 성분의 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n은 합의 성분의 합이 2m. 제곱하면 성분의 합이 2m 제곱. 그러면 세제곱하면 성분의 합이 2m 세제곱.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여러분들 눈에 성분의 합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걔네를 가지고 규칙을 찾으면 n번째는 그러면 n번째는 당연히 성분의 합이 2의 m의 n제곱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2의 m의 n제곱이 모든 성분의 합이고 얘가 2의 49제곱이면 여러분들이 찾은 관계식은 따라서 m의 n제곱이 2의 48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문제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두 자연수 m, n의 순서쌍을 구해봐 라고 하네. 어떻게 보니?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잡아야겠지.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잡을까요?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라는 건 어쨌든 기준을 잡아야 노가다를 할 거 아니야. 일일이 셀 거 아니야.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정답은 맞아.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거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럴 땐 예시를 한번 해봐. 자, n이 예를 들어 2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m의 제곱은 2의 48제곱이니까 이때 m은 그러면 뭐겠어? m은 2에 24. 그치? 2의 24제곱이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m을 기준으로 잡는다 치면 여러분들이 여 밑에 있는 숫자를 계속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개수를 세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어쩔 수 없이. 무려 2의 48제곱이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m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바엔 어차피 밑에 있는 n도 그러면 핵심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떤 숫자가 될까를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가 또 어떤 숫자가 되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바엔 n이 어떤 숫자면 m이 어떤 숫자야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n이 더 기준을 잡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거야 내가. n이 정해지면 m은 알아서 곱해서 48을 만드는 애가 지수 자리에 있고 밑이 2인 아이로 알아서 정해진다는 거지. n을 그 기준을 잡으면. 그럼 n은 쉽게 얘기해봐. 뭐가 될 수 있어? 그럼 이제 n은 누구의 약수? 그치, 이게 핵심이야. 결국엔 n은 어차피 이런 논리면 48의 약수겠지 뭐. 왜냐면 둘 다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2의 자연수 거듭제곱 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에서 문제를 했던 거야. 그럼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2. 그래서 정답은 10인데 여러분들 항상 찜찜한 게 이런 거 할 때 뭐가 찜찜한 거야? 습관처럼 우리 뭘 뺐었어 맨날? 2를 막 빼고 이랬었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해봐. 안 되나? n이 1이면 안 될까? 해보면 n이 1이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럼 뺄 게 없는 거야. 10. 정답은 10개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늘 교재는 끝났고 이제 나랑 같이 추가 프린트 해볼 건데 추가 프린트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추가 프린트 1번. 내 연구본 등기수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자, 테마 1 행렬의 곱셈.
계산을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야? 1번. 내가 수업 때 얘기한 거 묶어야지. 저렇게 묶어야 돼. 저렇게 묶고 계산하고 있었어?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 저 순서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고 있었어? 그럼 계산이 간단하지 않아? 그래도? A는 그대로 써주고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은 A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가운데 있는 요 A 더하기 B가 계산해보면 3 곱하기 단위 행렬이잖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다가 3 단위 행렬은 사실 이제 교환 법칙도 결합 법칙이든 어떤 법칙이든 다 자유로운 아이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든 간에 앞에 3 나오고 그럼 뒤에 B 붙으면 계산하면 끝나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0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3배에 마2, 마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거 결과물을 절대값으로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구해봐라고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절대값으로 구하라. 절대값으로 구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뭐니? 성분 중에서 마이너스 24가 정답이다. 자 그러면 3번 나 항상 짝수번은 복습하라고 유사문화 넣어놓잖아. 3번 이것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AB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렬의 계산을 완벽히 아니야. BA의 세제곱이야. 자 AB의 세제곱은 펼쳐봐도 어떻게 돼? AB, AB, AB고 뒤에 있는 BA도 펼쳐봐. BA, BA, BA 이렇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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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BA 이렇게 돼.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AB, AB, AB 뭐랑 뭐 곱할 거야? 여러분들 ABA랑 그렇지. ABA랑 BAB 곱하겠지. 뒤에 있는 거 당연히 BAB랑 ABA 곱하겠지. 이거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 이런 건 이제 머릿속에서 없는 거야. 행렬단은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치? 그래서 ABA, BAB 곱하고 빼기 BAB, ABA 곱하고 빼고 정답은 계산해보면 3번이 나옵니다. 계산하는데 3번이 안 나와? 계산이 꼬여 막 숫자 넣고 진짜 계산하기 싫다. 어떻게 이런 수가 나와요? 그니까 근데 나 했어. 너네도 해. 나만 하기 억울해. 한 번은 나와요. 3번 나와요. 에이. 그래서 요거 왼쪽 거 계산한 결과물도 써주면 이제 혹시 계산 실수를 했나 안 했나 확신이 안 될 수 있으니 오른쪽 것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돼서 빼보면 실제로 정답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5번은 풀 건 아니고 체크만 하면 됩니다. 5번은 체크만. 자, 5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까 연습했던 거. 5번 A-2B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곱셈 공식이 성립한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석한다? A, B랑 BA가 똑같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계산을 원하는 거야 진짜? A랑 B를 곱한 거랑 B랑 A를 곱한 게 똑같다를 진짜 원하는 거야. 근데 그 계산은 해야 돼. 그 계산.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7번도 했던 거야. 7번 했던 거 아니다. 자, 7번 계산이다. 7번. 좀 다른 형태야. 비슷하지만 좀 달라. 7번 한번 해보세요. 5번은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 7번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일단 관계식 두 개를 하나를 더 찾아내봐. A의 1, 2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을 곱한 게 0, 3이다랑 비슷한 느낌의 식을 하나 더 찾아봐봐. 그거 둘이 연립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핵심. 자, 한번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거 해서 어떻게 했니? 이거 저기 다 이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해도 되고 상관없이 여기 양변에 A를 곱하셔도 되고 이 자체에서 그냥 A 곱하기 A의 1, 2로 봐도 되고 이렇게. 그럼 A 1이 0, 3이니까 A의 0, 3이 0, 3이다 라고 가는 건가? 3 마이너스 뭔가 이상하지 않아? 3 마이너스 1. 이 그- 제곱. 문제 자체가. 아 그치 내가 뭐 잘못 썼다 했어 깜짝이야 씨. 여기 3하고 마이너스 깜짝이야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이제 찾은 거지.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요런 거 느낌 나는 거 하나 더 찾아봐 라고 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나 낮게 빼가지고 요거씩 하나 찾아보라고 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는데 아까 이거 교과서 문제로 연습했던 거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뭘 찾는 거다? 6하고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하는 걸 찾는 거지. 즉 A의 2가 0, 3이다. A의 0, 3이 3하고 마이너스 요거 연립해가지고 여러분들은 A의 XY가 6하고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단순히 더하고 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수배를 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은 아마 하게 될 거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A의 X의 2X가 0의 3X다 라는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양변에 Y라는 걸 곱해서 A의 0, 3Y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XY인데. 오, 땡큐. P 보면 이렇게 P 자, 3Q 마이너스 2Q 이렇게. 그럼 바로 Q가 뭐다가 더하는 선택을 하든 빼는 선택을 하든 어쨌든 그거에 맞게 부호가 바뀌거나 값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더하기라는 선택을 해보면 Q가 뭐야? 그냥 이 파란색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라고 우리 문제를 푼다고 치면 그냥 Q가 바로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P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그러면 X는 우리 더하는 선택을 하는 중이니까 X는 어차피 P고 Y라는 I는 2P 더하기 3Q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맞구나. 네, 문제 잘못.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 P가 마3 Y가 마6 더하기 6이라면 마6 더하기 6이라서 0 맞네. 이렇게 돼. 정답 3번이네. 이렇게. 연립하는 선택. 연립한다는 선택. 네, 잠깐 화장실. 정리되셨으면 허무한 9번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계세요.
방금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일단 A의 300제곱을 할 건데 그리고 나서 2랑 4를 성분으로 가는 행렬을 곱할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뭐를 만들어야 돼? 당연히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300을 뒤로 하나 빼가지고 A의 299제곱 곱하기 A 곱하기 24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풀 때 A 곱하기 24라는 저 행렬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찾을 거냐? 요걸 어떻게 똑같이. 요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방금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두 개 더하면 그렇지. 그래서 방금 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야. 파란색 가지고 어떻게 이거 만들래? 얘도 똑같아. 그냥 더하면 그냥 더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쉬워. 근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2, 4 나오는 그치.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A에 2랑 4 행렬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 주목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2사를 어떻게 만들지 해보니까 그거 더하면 되네. 이 두 행렬, 그치? 그 두 행렬 더해. 그냥 더해 진짜. 더해보면 A에 2랑 4 행렬이 계산하니까 또 2랑 4야. A가 뭐야 그럼? 단위행렬이지. A 단위행렬이야. 따라서 그냥 A 단위행렬이네. 그럼 단위행렬을 300제곱을 하든 뭘 하든 단위행렬은 없고 정답 그냥 2하고 4. 그래서 성분으로 가는 똑같은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정답은 그냥 2, 4. 그래서 내가 허무하다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은 정리되셨으면 11번 한번 또 확실히 교과서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이 완전 어렵다, 미쳤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이야. 그냥 놀리고 싶어서. 중요한 문제 하나 못 먹네. 여기서 하지. 얘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오늘 수업 때 설명 안 했더라고. 이제 생각났다.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안 했다. 이거 보고 혹시 K11 떠올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전혀 관련 없어. 그치? 큰일 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안 알려주는데 이럴 때 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보통 습관처럼 뭘 하죠? 원래는 습관처럼 이걸 하고 싶지. 원래는 이때 중요한 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따라서 A는 영행렬 또는 단위행렬이 2배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걸 보고 딱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물어보겠지? 그럼 안 돼? 즉 행렬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A 또는 B가 영행렬이다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행렬은 되게 독특하고 안 돼요. 아니어도 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분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도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영행렬이야는 틀려. 즉 얘네 둘이 꼭 영행렬일 필요는 없어. 몰라.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조건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a제곱은 2a구나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무직한 요것만. 요 해석만. 이 해석만. 그러면 나조건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제곱이랑 2a가 똑같다를 이용하는 것 뿐이니까 나조건에서 양변에 a를 곱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a제곱에 1y는 a에 6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묻는 건 그래 너네 이거 계산하면 답이 뭔데?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a 곱하기 6 마이너스 2는 뭔데?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네. a제곱에 1마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네. 얘를 계산해야 되네. 그럼 계산 좀 해보자. 이거 뭐지?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데 a제곱 곱하기 1의 마이너스 1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렇게 또 계산하겠네. a 곱하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양변에 a를 곱한 거니까 이 계산 결과물이잖아. 요 왼쪽 건 아까 이 계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여기는 문제에서 또 뭐라고 원래 얘기했던 거야? 이게 6하고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a에 당연히 6 마이너스 2고 네, 빼골랐어요. 아니 이가 아니라 오씨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메비우스의 띠에 갇혔어. 이러면 안 되고 요게 이렇게 하고 a제곱은 2a로 가야지. 내가 메비우스의 띠에 갇혔어. 이렇게 가야지. a제곱은 2a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면 a의 1 마이너스 1은 문제에서 준 6하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나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0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 a 더하기 b는 정답 8 이렇게 되겠죠. 오휴. 13번 쉽다. 양변에 뭐를 곱해? 13번을 보자마자 곱셈 공식 13번 a-4a를 곱하지 않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a 세제곱이 64에 단위 행렬에다 64배 한 거구나. 이걸 가지고 2의 6제곱 곱하기 단위 행렬이구나 라고 해놓고 a 30제곱 찾으니까 10번 거듭제곱 한 30제곱 만들어서 2의 60제곱의 단위 행렬 이렇게 만들고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2의 60제곱이 2개 있겠지? 따라서 2의 60제곱이 2개 있으니까 정답은 2의 61제곱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끝이겠죠. 정답 1번 하고 끝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번 시간 라스트. 15번. 얘도 여러분들이 이거일 때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이고 b가 3 더하기 a, b, c 3 더하기 d에 대해서 d의 4제곱은 xa 더하기 y이다 라고 할 때 얘도 그러면 너네 이거 보고 또 케일리 해밀턴 떠올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이거 거꾸로 갈 수 없다 했어.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어쩌라는 걸까? 케일리 해밀턴도 아니야. 그러면 A 행렬 안에 있는 A, B, C, D를 구할 수도 없어. B도 있다고 생겼어.
거듭 제곱도 못하고 곱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뭘까? 그래놓고 무려 b의 4제곱을 원해. 확실한 건 b의 4제곱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뭘까? 이런 장난은 쳐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갖고 와봤어. A랑 B 비교해봐. 힌트는 이거 두 개 비교해보는 거야. 1, 1이랑 2랑 3. 그러니까 B라는 아이가 A라는 애한테 무슨 짓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B라는 아이가 아니 왜냐면 A의 성분들이 B에 다 들어있잖아. 3, 0, 0 이거 뭔데? 3의 단위. 에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난 정도는 쳐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겠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B 4제곱을 곱셈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2. 근데 이때 A제곱 더하기 3A 빼기 2는 0이니까 A제곱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2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3A 더하기 12겠네. 이렇게. B제곱이. 한 번 더 제곱해야겠지. 그래서 또 차수 낮추고 해서 정답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15번. 그러니까 저걸 내가 마지막 계산 과정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고 이런 장난 정도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 이런 장난. 쉬었다가 합시다.